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번이라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 후로 남은 것은 결국 아파트 가격이 2배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 또한 급등만 할 뿐이었죠. 여기에 비교적 센 대책이었죠. 7.10 부동산 대책. 굉장히 아주 센 그런 대책이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 투기권을 응벌을 한다, 벌을 준다는 그 차원이었죠. 그래서 다주택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이 되었고, 양도소득세 또한 많이 인상이 되었죠.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2가구 이상은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인 경우에 20% 추가가 되고, 3가구 이상은 기존 세율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인 경우 30%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거의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82.5%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10억 원 남겼다라고 하더라도 세금 빼면 1억, 2억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세금 폭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또한 또 대폭적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1 내지 3%대에 그냥 내다가 갑자기 8 내지 12%라고 하니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특히 법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10 부동산 대책이 지나는 이후 1년이 지난 그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좀 살펴보니까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16.98%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3.28%, 부산은 16.94%, 대전은 15.30%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정말 세금 폭탄적인 징벌적인 그런 가세를 했는데 오히려 집값이 이 정도나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3.28%라는 엄청난 집값 상승률이 나타났다는 거죠. 집값 상승뿐만이 아니죠. 전세 가격 또한 서울은 16.69%, 경기도는 14.91%, 부산은 7.82%, 대전은 11.22%나 이처럼 전세 가격 또한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더 웃긴 것은요. 2020년 7월과 2022년 6월에 비교해서 집합건물, 즉 여기서 말하는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림 다 포함해서 집합건물 2채 이상 소유자 요거를 확인해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달에는 192만 6천여 명이었고 2021년 6월 달에는 195만 4천여 명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가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거. 요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집합건물 2채 이상 보유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달에는 26,200여 명, 2021년 6월 달에는 26,500여 명이에요. 물론 소폭이나마 이처럼 법인 다주택자들도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처럼 엄청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거 정말 정부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요렇게들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과의 전쟁이다. 그래요. 전쟁을 선포했죠. 또한 부동산 투기자들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지만 서울은 서울대로 집값이 올라가 버렸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GTX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값이 올라가 버렸고요. 인천은 인천대로 심각하게 집값이 올라가 버렸죠. 여기에다가 심지어 지방에 있는 읍면동에 소형 아파트까지 날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지방의 읍면에 있는 그러한 소형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 가격이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시에는 즉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에서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재주택으로 예를 뒀다는 거예요. 재상을 뒀다는 거예요. 그 중에 8번째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뭐한다? 주택수의 합산이 중과에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실제적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작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가 예외라는 거예요. 또한 지방이죠. 서울이나 광역시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에서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투기꾼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도, 즉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올라도 그냥 단기 매매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그냥 떠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선한 의지로는 얼마나 착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선하게 예상을 둔 거예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틈새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열어줘 왔다. 이제 어디로 간다?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가자. 1억 원 미만짜리로 가자. 투기의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아니 부동산 투기꾼들이야. 좀만 이득 보면 나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실소유자들만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되고 또한 세입자들 또한 전세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피해자는 일반 무주택 서민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이제 부동산 투기판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 악소리 나게 하게끔 해주겠다. 두 번 다시는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라고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만 집값 매덕이 인상된 거를 그냥 쳐다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절망감에 빠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전세금까지 억 이상 올라가니 정말 마음속으로 억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라. 이것도 주거 복지다. 아니면 무주택자 대출 완화 등으로 인해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주택 서민들만 마음속으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런 혜택을 주겠다, 혜택을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시골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 더 이상 가격이 안 올라가게끔 어떻게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주택 서민들이 가진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